또 MLB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KBO가 현재 오늘 주력으로 잡았던 게 두산승, 롯데승인데 롯데가 현재 이 녹화 진행 시점에 3대2까지 바짝 추격을 허용한 상태에서 7회 말 진입이 됐습니다. 이 녹화가 끝났을 때 꼭 롯데가 이겨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주간 야간 해가지고 이제 야간 주간이죠. 그렇게 해서 총 이제 4연승 구간에 돌아서게 될 것 같고 조합이 다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MLB까지 잘 되면은 이제 또 5연승 이제 조합으로 수익을 보는 5연승 구간에 또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올킬이 좀 한 끗으로 나오지 못해갖고 수익이 극대화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데 오늘도 한 끗 차이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은 좀 잘 이루어져서 또 폭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게 그 원동력이 되는 올킬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폴 스킨스와 잭슨 조브가 나오는 경기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폴 스킨스는 사실 이번 시즌 낮 경기 폴 스킨스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실제 낮 경기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폴 스킨스의 피지컬 자체가 지금 너무 망가졌어요. 사진 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폴스킨스가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현재 이제 좀 현지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롱거리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살짝만 이렇게 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배때기를 보면은 오늘도 폴스킨스가 좀 이게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배때기를 보면 한필이면 또 낮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폴스킨스 낮 경기 피안 타율이 2할 7푼 4리, 밤 경기 피안 타율이 2할 4리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폴스킨스의 낮 경기에 대해 우려가 생긴다라는 거. 심지어 투수도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폴스킨스의 이번 시즌 평균 구속은 97마일까지 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작년 같은 이제 데뷔 시즌 같은 101마일, 100마일의 폴스킨스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여파 속에 이제 다른 루키들, 쌩쌩한 루키들 만나면은 오히려 밀린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요. 당장 폴스킨스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이제 지난 경기 치르면서 이제 평균 구속도 190마일 이제 깨졌네요. 지난 경기도 간당간당했던 기억하는데 이번 시즌 평균 구속이 구속 직구가 96.8마일. 네, 요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잭슨 조브 같은 경우는 101마일에서 98에서 101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을 던지고 있고 9위에서는 오늘 조브가 훨씬 더 우위예요. 근데 우리가 변수가 생긴 게 있습니다. 뭐다? 오닐 크루즈가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오닐 크루즈가 복귀를 해서 이제 투런 홈런까지 가미를 하는 4타수 1안타 뿐이었지만 홈런포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더욱 피츠버그의 타선에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게 되었고 그 부분은 오늘 경기에서도 피츠버그에게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얘는 이제 폴 스킨스만 5이닝만 버텨주면 돼 이제는. 그러면 이제 불펜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몽고메리도 마찬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크 위버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역할 해줄 수 있는 소토 그 다음에 셋업맨 역할 해줄 수 있는 이제 커비 예이츠 그 다음에 롱릴리프 2이닝 이상 쳐줄 수 있는 요한 라미레즈 물론 49 이상 던지고 하루 쉬어서 오늘 못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발까지 있고 그래서 불펜 자원 자체는 피츠버그가 진짜 단단해요. 확실한 거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피츠버그도 폴스킨스가 이렇게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경기엔 중요하게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디트로이트가 피츠버그를 월등히 앞섭니다. 이미 이게 어제 경기 결과나 이번 시리즈 경기 결과를 떠나서 결국 단기 성적을 바라봤을 때 어제 디트로이트의 타격 부진은 그게 이제 한 번에 그 애쉬크래프트에게 조금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간 한 2주 정도 동안 디트로이트가 어마무시한 타격감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중단기 성적에서 나오는 피츠버그의 저력보다는 디트로이트의 저력이 조금 더 느껴지고 선발에서 폴 스킨스의 낮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작년과 같지 않은 이 9위로 인해서 실제 이번 시즌 많은 피홈런과 피장타까지 허용하고 있는 이 폴 스킨스라면 미국 전역 스타라는 이 이름에 가려진 어떤 암영이 좀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 살짝 이 과대포장, 질소포장 과자와 같은 이번 시즌의 폴 스킨스. 저도 오늘 경기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좀 먼저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버 볼 바에는 네, 저는 디트로이트가 좀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피츠버그 정배 못 봅니다. 네, 적어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샌디에고 정배 이제 볼 수 있죠. 왜? 어제 경기도 레전드였어요. 1차전 경기는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사실 다 우익수였어요. 그쵸? 이 우익수에서 1차전에 벤지가 1회 이제 보살 2개 가지고 샌디에고를 침묵시켰는데, 오늘은 우익수인 타티스 주니어가 홈런 2방 포함 말루 홈런을 훔쳐내는 린도우의 밀어친 타구를 걷어내서 이제 그 이닝을 바꿔내는 홈런 도둑이 돼가지고 홈런에 3개의 관여가 됐었죠. 타티스 주니어가 진짜 지렸습니다. 그거 딱 봐도 이제 아롤디스 체프먼 따라했죠. 딱 공 잡자마자 이제 다 이렇게 그냥 서가지고 가만히 이제 아이언맨 맨키로다가 딱 응시하면서 모자 딱 자연스럽게 딱 잘 벗겨졌거든요. 플립 돼가지고. 그래서 딱 이제 가만히 서서 응시를 하고 있죠. 네, 씩 또 웃고 맞죠. 그리고 공 한번 쓱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딱 던져준 다음에 살살 들어오는데 명장면으로 좀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주인공이 외야에서 나올 것인지 좀 그거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좀 궁금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바람도 외야로 불 뿐만 아니라 마이클 킹도 오늘 정배받은 근거가 돼야 되는 이 활약이 나와야겠지만 실제로 최근까지도 피홈런에 대해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마이클 킹인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로버트 스탁이 맞아요. 모자가 뒤로 천천히 떨어지는 게 킬 포인트였죠. 그게 나는 딱 떴다가 다시 머리에 얹어줬으면 진짜 개지렸겠다 싶었는데 뒤로 싹 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스탁은 제고가 안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경기에서 결국 마이클 킹이 홈런을 맞을 수 있다는 리스크보다 제구가 안 돼서 뉴욕 매츠라는 팀의 현 상황상 이 스탁이 제구가 안 되는 것은 너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불펜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게 지금 매치의 현 주소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래나 저래나 샌디에고와 경기를 이기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5회가 끝나는 시점에 리드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제 나왔었던 메이스 밀러 연투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죠. 연투도 가능하고 모레온이 아마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아웃카운트 5개 잡았죠. 거의 49단 잡고 좀 못 나오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샌디에고가 갖추고 있는 불펜 뎁스 상으로는 이게 적어도 마이클 킹 제가 볼 때는 6이닝짜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후 이제 자완에서는 마스이나 아니면 카일 하트 하루 쉬어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다못해 완디 페랄트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에스트라다 로드리게스 운영되면은 메이스 밀러까지 가는 길이 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어쩔 수 없지만 매치승을 보기에 마운드에서의 안정화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무리 홈런 맞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샌디에고 또한 이 바람과 이번 시리즈의 행방 그리고 스탁의 불안한 구위 속에서 실투 노리는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오늘은 샌디에고가 연승을 할 수 있는 경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타격 데이터에서 이미 샌디에고는 근 3주가량 동안 리그 5위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정말 꾸준하게 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랭이포, 타이 프란스, 그 다음에 잭슨 메릴, 마차도도 마찬가지고 크레노스, 타티스 다 돌아가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실제로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매치 입장에서는 보비쳇도 그렇고 벤지도 그렇고 제라드 영, 기대값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샌디에고의 투수 마운드의 안정감에서도 이미 밀릴 뿐만 아니라 타격 데이터도 좋지 못하다면 불펜까지 갔을 때 경기는 뒤집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를 오늘 샌디에고가 지금 이게 그 배당도 정배가 나와 있지만 샌디에고 승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애틀랜타. 이번 시리즈 행방 자체가 조금 많이 애매해졌어요. 어제도 초반 분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괜찮게 점수가 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조시벨의 홈런도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굳혀지는 양상 속에서 결국 8회에 이제 터져가지고 4대1로 또 졌어요. 어제 1차전 경기 4대2, 어제 4대1. 그러면서 미네소타가 오히려 경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양상 속의 경기를 이제 만들어냈었죠. 근데 오늘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타이브리들리라서 더욱더 앞으로 이때까지 있었던 애틀랜타 1차전, 2차, 3차전 통틀어서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가 가장 세지는 투수가 지금 오늘이에요. 타이 브래들리. 애틀랜타도 구위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실제 이제 홈 경기 타이 브래들리는 재고 불안감도 좀 줄어들어서 이게 실제로 상당히가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AJ 스미스 쇼버가 지금 복귀를 한다는데 이 애틀랜타 정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지금 심지어 타이 브래들리 오늘 만약에 7인 던지면은 오늘 호프먼도 나올 수 있고 어제 마무리했었던 이제 저 누구야 고메즈까지도 연투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미네소타 마운드 운영이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푸엔테스 써가지고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필승조 상황에서 리 말고는 지금 믿을 만한 투수가 없는데 이게 스미스 쇼버가 지금 나와가지고 몇 이닝 던져줄 거라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애틀랜타 정배로 지금 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수입전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가 아닌 애틀랜타 쪽으로 조금 만들어졌지 않나라고 배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 스미스 쇼버가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 가져가는 과정에 사실 이게 오늘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얘도 이제 토미전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큰데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이 마이너리그에서 5이닝 이상 쳐내는 과정에 이 진짜 피안타율을 극악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거의 이제 리앱 등판하면서 지난 이제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에 한 15이닝 정도 던졌는데 그간에 이제 안타 맞았던 거는 단 5개밖에 없었고 15이닝 동안 삼진 무려 18개 잡은 동안에 볼넷이 이제 5개 정도.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죠 나름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WHIP도 0.67 수준으로 너무 관리가 잘 됐었다 보니까 오늘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이걸 증명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뭐 이걸 승패로 장담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양 팀이 1, 2차전에 너무 이제 투수전 양상의 경기를 하지 않나 좀 의심을 좀 하게 됐고 불펜에서 서로가 좀 불안한 양상에서 어차피 이게 미네소타가 정배를 받았으면 저는 이거 언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미네소타가 역배를 받았다? 애틀랜타가 정배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버를 오히려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애틀랜타가 이긴다라는 전제 속에서는 타격이 터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터져야 되고 미네소타는 그러면은 경기 이제 좀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투수도 좀 이렇게 다채롭게 쓰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양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배당에 따라서 제 관점이 좀 달라진 건데 미네소타가 정배를 받았으면 저는 무조건 언더 생각했을 겁니다. 이 경기. 근데 애틀랜타가 정배다? 그러면은 전서는 이거는 오버를 좀 더 보게 되는 그런 경기잖아. 단 오늘 제가 이제 책정했던 경기들 중에서 가장 배팅 메리트가 없는 경기 중에 하나 이 경기입니다. 저는 이거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디트로이트 역배는 추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부상 복귀전인데다가 이제 수입전인 요소 가미가 되어 있고 선발 투수인 타이블릴리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까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더비입니다. 컵스 대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제 어제 경기는 제가 이거 오버 봤다가 이거 하나 틀렸어요. 어제 조합 쓰면서 이제 부주력 조합 했었던 게 이게 아쉽게 틀렸는데 끝내기로 또 경기가 요새 컵스 경기들이 좀 드라마틱하죠. 지금 PCA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래그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워낙 이제 드라마틱한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서사를 심어주고 있어요. 컵스가 이번 시즌 선발에서 이제 부상도 부상이고 너무 이제 고생이 많아. 지금 벤 브라운도 이탈해 있는 상황에다가 뭐 지금 여타 컵스가 이렇게 보강하려고 발악을 했잖아요. 그래 이제 데리고 온 게 가우스먼이랑 이제 클레이 홈즈인데 타이온 갖다 버리고 데빗 피터스 버리고 물갈이를 좀 시킨 거죠. 이제 오늘도 클레이 홈즈가 지난 등판에서의 성과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게 오르케디도 지난 등판 때 이제 롱릴리프로 나와가지고 던지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디트로이트 전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선발에서 이미 클레이 홈즈가 지난 경기처럼 운영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갭의 차이는 꽤나 크게 나는 경기입니다. 특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장타, 외야에 생성되는 장타로 인해서 득점권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매우 이제 빈도 있게 나온 팀인데 클레이 홈즈라는 이 땅볼 유도형 투수 앞에서는 오히려 많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이 외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심지어 오늘도 바람이 안쪽으로 부는 경기예요. 위글리 필드 바람이 안쪽으로 부는 경기에서 언더 확률이 꽤나 높게 이제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언더도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컵스가 지금 이제 라미레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브래그먼, 마이클 부시, 스즈키 세이야는 이번에 때려냈던 최근에 때려냈던 홈런이 자기 생일에 때려냈던 홈런이었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거 다른 선수인가? 누구더라? 생일에 홈런 때린 그 세인트루이스였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이제 피크람스토까지 해가지고 타격감이 확실히 너무 좋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이 빠져있는 시점에 그래도 키스톤을 라미레즈랑 니코너가 잡아주면서 그거를 문제시되게 되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컵스의 불펜진 싸움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어제 시카고 컵스보다는 이제 화이트삭스가 경기 운영하면서 저 그랜트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브로조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리차드도 마찬가지였었고 좀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화이트삭스도 이제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차전에서는 조더닉스마저도 그렇게 피해자가 되어 있던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오늘도 컵스 입장에서 티엘바라든지 아니면 아사드 이런 애들의 얼굴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이지만 이 제프란과 웹, 그 다음에 롤리슨 얘네들의 운영이 좀 더 이제 풀어줘야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컵스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울퀴디라는 카드가 너무 약해 보여요. 이게 오늘도 얼마나 던질지도 장담을 못합니다. 디트로이트 시리즈에도 사실 한 2인, 3이닝 못 채웠죠. 3이닝 못 채운 채 경기를 했었고 투구수가 근 이제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던졌던 게 지난 경기인데 그게 33구였어요. 이후 운영에서 변수가 너무 큰 화이트삭스가 클레이 홈즈에게 땅볼 치면서 이제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동안에 컵스가 조금만 도망가면 경기 뒤집기는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경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 파트의 데이터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파트가 작년에도 승리 요정이었어요, 얘가. 그게 너무 컸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파트가 그걸 돌아와가지고, 당장에 이 승리 요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좀 오늘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많은 분들이 이번 시리즈 행보를 보면서 보스턴을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톨리가 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수입전입니다. 심지어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케테 마르테가 무단 이탈이 되는 시점에 MRI까지 문제가 생기면 무릎 때문에 더 장기 부상이 이어질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에 현재 이 아레나도 또한 지금 이제 DTD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라인업에 이름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레나도도 현재 DTD예요. DTD. 그래서 요 갈비뼈죠. 네, 갈비뼈 쪽에 통증이 살짝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DTD로 빠져 있는데 이게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트가 이제 나오게 된 경기에서 애리조나는 확실한 타격 지원이 이제 전반기 때는 계속해서 나왔었고 후반기에서는 파트의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경기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파트가 등판한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최저 득점은 5점이었고요. 경기당 평균 8점 가까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폭발력으로 파트를 지원해줬고 등판 경기 5경기 전승을 했죠. 그렇게 6월 30일자부터 지금까지 8월 달까지 경기를 치면서 총 9경기 팀이 8승 1패를 기록했어요. 그 1패도 심지어 다저스 상대로 1대2로 파트가 7이닝 무실점하고도 그때 졌던 경기. 그 경기입니다. 그 경기. 연장 가가지고 맞죠? 그때 그거 한 번 진 거 빼고는 지금 파트 경기 다 이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톨리가 최근에 실제로 조금 부진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소와 함께 애리조나가 좌투 상대 데이터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오늘도 좀 걱정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보스턴 승이겠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언더 가시는 거 불만 없습니다. 톨리도 결국 그렇게 흔들리는 양상 종종 있긴 했지만 결국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정신 차리면서 이제 피안타 수준이 뭐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가네. 일단은 뭐 그래도 실점 수준 2점 아래로 끊어내면서
경기는 결과로 증명했었던 게 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애리조나가 결국 캐테마르테도 일단 빠져있고, 아레나도 또한 그렇게 갈비뼈 통증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펼친다면은 컨디션이 좋다라고 이미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오더라도 맞죠? 그러면은 이게 언더 쪽으로 고려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기다라고는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언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파트 나오는 경기에 득점 지원 양상이라든지, 지금 보스턴 어제 경기도 이제 그 말롬런 보셨죠? 시원시원하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야구라는 게 분위기인데, 그거를 지켜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어제는 좀 약했어요, 투수가. 사실 메리켈리가. 근데 오늘은 파트라면 그거를 지키면서 애리조나가 오늘 수입을 면하는 그림을 그릴 만큼의 불펜에서의 자원도 좀 남아있고, 타격 측면에서 이미 자원 데이터부터 상성이란 거 다 비교를 해보면 오늘도 지금 1번 나올 거라 돼 있는데, 바르가스는 오히려 하이타선에 나오는 중하위대로 좀 내려간 게 좋아. 네. 아, 키움 동점 씨벌. 저는 그걸 봐버렸네. 아무튼 캐롤, 모레노, 그 다음에 페르도모, 그 다음에 맥켄까지는 공략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분명히 나옵니다. 역전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애리조나가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역배 도전할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애리조나 승언더 라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 가기에도 일단 바람이 외야로 부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결국 홈런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번 시리즈 자체가 그랬었죠,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언더 보는 이유가 오히려 역배 언더 보는 이유는, 이 파트는 최근에 홈런 맞은 경기가 가장 마지막에 홈런 맞았던 게 지난 6월 30일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었던 이제 솔로 홈런 하나,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맞은 홈런이고, 7월달 8월 동안 무피 홈런 경기를 지금 7경기 연속 8경기 연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톨리가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에 저는 애리조나 역배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샌디 알칸타라는 이미 언터처블의 영역에 들어섰어요. 8월 달에 거의 샌디 알칸타라고 못 친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샌디 알칸타라에 에런 놀라입니다. 놀라가 최근에 그래도 5이닝을 버텨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더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제 오늘 경기다라고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놀라 입장에서 결국 마이애미 타선이 지금 이렇게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 속에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고, 타격이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양상 속에 필라델피아가 이긴 것도 어제 장타보다는 알렉붐이라든지 이제 스타세 그 내야를 가르는 안타들이 좀 경기 점수를 냈다라는 점은, 점수 난 거 대비 필라델피아가 지금 실질적인 XBA 값이 좀 떨어지는 경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알칸타라가 호투할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 양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런 놀라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 에런 놀라가 가장 강했던 팀 중 한 팀이 마이애미입니다. 두 경기 등판에서 모두 호투를 했었다 보니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 매치업에 알칸타라 나오는 경기 그래도 8.5 나오는 거는 놀라가 털릴 거라고 보는 거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정배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좀 버티는 양상이 좀 이루어지면은 언더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왜? 이미 마이애미가 이거를 수입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알칸타라를 굉장히 적극적 이용해서 필승조 운영해서 이걸 잡으려고 들 텐데,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에 그러면은 던지는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막 놀라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기준점 대비 꽤나 타이트한 경기 양상 속에서 마이애미도 자칫 필라델피아에게 홈런 맞아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버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정배는 샌디 알칸타라 나오는데 이거 도저히 갈 수 없는 선택지고요. 이미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의 호투를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경기는 언더라는 선택지를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가 최근에 너클 커브가 진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팩트예요. 팩트긴 한데 그 싱커볼이 여전히 이제 피안타율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그것 또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타격감으로 공략 안 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거 정배 못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멤버십 분들, 이제 8월 달에 현재, 7월 20승 3패, 8월 달에 12승 5패, 12적중, 5 미적중으로 이어가고 있던 여기 해당됐던 경기였었죠. 이제 8.5 언더. 어제 너무 달달하게 잘 먹었고, 이제 오늘도 이제 요 경기를 다룸에 있어서 사실 언더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기 위해 불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발 분석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이제 크리스 배싯은 지난번에 복귀를 해가지고 던졌던 경기 양상에 한 경기 표본으로는 사실 뭐라 갖다부터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볼티모어가 어제 경기 홈에 돌아온 경기에서 갑자기 양키스에게 막혔는데 결국 이제 카를로스 로돈의 이제 피칭이 제구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정교하게 들어가서 카운트 싸움을 잘 걸어갔고 볼티모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투수 교체 타이밍이 교체되는 그게 좀 아쉬웠죠. 자완의 그 이제 볼질이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그 자완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양키스가 이기는 그림이 됐던 건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윌 워렌의 공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다시 한번 알론소와 할러데이, 마이오, 건 앤더슨, 타바레스 얘네들까지 전부 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양키스가 사실 투수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어제처럼 이제 핸드릭 나오고 이제 그냥 힘으로 이제 윽박 지르기 위한 이제 강한 투수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리드를 하는 것조차 좀 장담할 수 없고 초반에 점수가 날 수 있는 경기 양상이 되었을 때 오늘도 뭐 야보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헨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티밀이 또 자원 상대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건 앤더슨 같은 애들 할러데이랑 두 명 이제 붙어 있으면 자투수가 나오게 되겠죠. 걔네들 그런 애들이 먼저 메인이 돼가지고 좀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오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오늘은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양키스가 이런 투수 매치업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타격이 안 되고 있고 선발 투수가 강한 투수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언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윌 워렌이 공략당할 수치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템파베이 시리즈의 볼티모어의 타격은 이미 그러한 부분에서 유사구종에서 검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볼티모어 승으로 오늘은 보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르테는 무단 결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조금 있는 상태고 개인적 이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레나도는 갈비뼈 부상이 살짝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제 파커 메식과 아드리안 하우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윌킨슨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윌킨슨이라는 선수는 원래 클리블랜드 유망주예요. 근데 이번에 클리블랜드가 이 베일리를 데려오면서 내어준 카드가 바로 윌킨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윌킨슨은 이번 시즌 출발하기 전에 클리블랜드 유망주 랭킹 30위에 해당하는 선발 투수였었고요. 이 친구를 보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옛날에 그 이제 뚱띠 아저씨 하나 있습니다. 쿠바 출신의 그 클론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MLB 고인물 보신 분, 한 10년 보신 분들은 적어도 알아야 돼요.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할바시가 좀 떠오르는 그런 친구예요. 짜리몽땅한 그 비율에 좀 뚱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제 후덕한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또 자완입니다. 그래 이제 던지는 구속도 89마일에서 91마일 선에서 형성만 되는 구위형 투수라고도 볼 수 없는 좀 그런 유형의 투수예요. 그래서 이게 윌킨슨이 나와서 뭐 2, 3이닝을 던지는 근데 실제로 이번 마이너리그에서 21경기인가 선발 나와서 90이닝 가까이를 소화를 했으니까 뭐 2, 3이닝 또는 오프너 쓴다고 해가지고 아드리안 하우스랑 그렇게 운영할 건 아닌 것 같고 나오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윌킨슨 플러스 아드리안 하우스로 1+1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으로 끝내는 어차피 내일 모레 경기에서 루프가 발표가 나 있으니까 실제로 하우스 운영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불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경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 선발이 메식이라는 거죠. 얘가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사실 지금 뭐 일정 부분 뭐 딥세션도 있고 투구 폼도 낮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지금의 클리블랜드 타선에 버틸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미 클리블랜드가 어제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가 자투 상대로 중단기 성적이 거의 165 가까이 소화하면서도 1할 뭐 6푼에서 8푼 사이를 오가는 타격을 하고 있었고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그리핀 상대로 점수를 뽑긴 했지만 결국 결과가 안 좋았다 보니까 더 타격은 더 떨어졌죠. 타율은. 거기다 또 좌투수 팀의 에이스 메식을 만나게 됩니다. 자완 에이스죠. 칸티뉴, 그리핀, 메식 진짜 밸런스 좋은데 뭐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뽑으면 당연히 메식이니까 더욱더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이제 클리블랜드가 좀 유리한 고지를 밟고 가게 될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미 뭐 데이터 비교할 것도 없어요. 표본이 없으니까 루키니까. 그래서 메싱만 어느 정도 해줄지를 보면 되는데 윌리아담에도 지금 DTT 걸려갖고 출전 한 해만에 하고 있고요.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좀 뎁스도 좀 얕아져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 타격입니다. 어제 이제 활약이 좋았었던 엘드리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타 선수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메시의 공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못 된다라는 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오늘 체이스 번즈 나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세인트루이스도 또 영봉승을 해버립니다. 이제 리에다가 오브라이언 또 써가지고 영봉승까지 기록해서 이미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까지 과연 무리를 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오브라이언의 필승조 연투를 다 시켜가지고 어제 그냥 입 닫게 해놨는데 오늘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소리아노, 오브라이언, 스타넥이 다 연투를 했는데 그라세포도 마찬가지야. 싸그리 다 연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브루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름을 나오는 거죠. 거기다 리브레투어 불안하죠. 상대는 에이스, 체이스 번즈 나오고. 근데 신시내티의 타격이 이게 버텨줄 수 있느냐. 와, 그게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맞죠? 그래서 저로서도 이 경기는 선택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신시내티는 좌완 선발 투수를 상대로 좋지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맞죠? 이번에 루키 콜업 해가지고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결과를 냈잖아요. 결국엔 좌완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신시내티도 아무것도 못해 엘리데라 크루즈 그때 경기 삼진 4개 당하고 1태 그 더블헤더 1차전이었죠? 근데 또 좌투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터지니까 이 답이 안 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러면 체이스 번즈가 일부 버텨준다고 한들 세인트루이스가 경기 던질 것까지 감안을 하면 신시내티 승 보는 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언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만큼 신시내티 타격은 후반기 리그 꼴찌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매우 심각한 총체적 난국에 있다. 지금 하이타선 말이 안 돼요. 토길라, 그 다음에 저도 그 키브라이언 헤이즈, 그 다음에 이제 맥레인, 지금 오늘 이름은 안 올리고 있지만 그 프리들까지 답도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쌀 스튜어트랑 스테판슨 둘이서 야구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엘리 데라크루즈가 터지면은 경기 좀 수월한 거고 아니면은 개판인 거고라서 저로서는 뭐 데이터상으로 엘리 데라크루즈 최근의 성적 분명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할 달이에요. 그래서 누적된 상황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무리 좌투수 리브레토어가 이번 시즌 행보가 좋지 못할지언정 당장 최근에도 계속 보면은 뭐 무너졌던 경기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자신의 기량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이제 리브레토가 그 이제 컵스전에서든 그래도 어느 정도 했지만 코어스필드 원정에서 홈런 맞았던 대신 대패했던 거 LA전스 원정도 마찬가지고 결국 장타예요. 장타. 동일하게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오늘 여기에서도 장타 맞아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 차이를 두고 이 경기를 정하게 되는 싸움이 되지 않나. 저는 언더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템파베이 토론토. 이거 여러분들 막 유혹을 하죠. 오늘은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맥스 슈어도 8월 달에 지금 2점대 ERA로 나름 5이닝을 버텨주는 양상을 경기를 하고 있고 오늘 토론토가 마일스를 쓰긴 했지만 이제 로저스와 함께 이제 저 발랜드까지 휴식이 이제 돼가지고 투입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템파베이도 이제 어려워집니다. 지금 타선에서 토론토가 맹타를 또 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이제 컬크 그리고 이제 오카모토 뭐 요새는 이제 한국계죠 또 이제 브렛 베이트맨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토론토가 또 저력을 의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상 속에 팀의 에이스 8월달 거의 이제 샌디 알칸타라와 마찬가지로 언터처블의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 드류 라스무센 팀의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출격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선발 매치업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실제로 보게 돼요. 그럼 과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슈어저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리드를 잡아내서 경기에 여유를 보태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템파베이도 최근에 이제 불펜들이 많이 혹사를, 볼티모어 시즈가 특히 좀 그렇게 돼버렸는데, 레규미나부터 스티븐 마츠, 그 다음에 클레빈저, 베이커 다 지금 이제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불펜 상황을 보면 템파베이 불펜 데이터가 썩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경기가 사실 선발 싸움에서 보면 드류 라스무센이 일부 유리한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근데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게 지금 이번 시리즈 행보상 템파베이가 지키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경기인 것인가 라는 것에는 물음표를 좀 던지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개똥배 받아가지고 저 또한 이 경기도 템파베이 승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행까지 노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행이 되려면 라스무센 7이닝 무실점 내지 1실점 피칭 속에서 슈어저가 한 2실점 이상을 하고, 그 점수 차에 불펜에서 토론토가 경기를 잡았으니까, 두 번을 잡았으니까, 그 이제 오늘 경기에서 두 번 잡은 게 한 번 잡았죠. 한 번 잡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불펜에서 좀 오늘 여유를 좀 두고 운영을 하자. 그런 식의 선택을 한번 할 수 있는, 그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 왜 이제 토론토는 이 전날에도 하루를 더 쉬었잖아요. 템파베이는 시리즈가 이 볼티모어랑 한번 길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고 바로 시리즈가 이어진 반면, 토론토는 한번 쉬었거든요. 양키스랑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좀 이제 경기 점수가 초반에 좀 깨져버렸을 때는 이제 뭐 불펜을 쉬게 한다는 쪽으로 좀 갈 수도 있으니,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마인을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케이스에서 토론토가 해볼 만한데 라는 수준으로 슈어저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8월달 성적에 근거한 통계값을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시즌 성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이미 4대1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8월달 데이터로 비교를 하면 이 경기는 템파베이가 잘 이겨도 2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 싸움에서 5회까지 기준입니다. 5회까지. 5회까지 연습 때는 한 구체적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템파베이는 맥스 슈어즈에게 1.72점 정도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계산상으로 이제 템파베이는 토론토는 템파베이에게 라스무센에게죠, 정확하게 라스무센에게는 1.2점 정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계산상으로는 1.20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래서 그 8월달 데이터와 지금 맥스 슈어즈의 이번 시즌 행보 자체가 좀 이중성이 좀 제 눈에는 보여서, 이 선발 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템파베이가 라스무센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막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경기는 못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전 템파베이 일반승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욕심을 내봐야 되지 않나 라고도 생각도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라스무센은 워낙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애틀레틱스인데, 이거는 선발 투수가 지금 둘 다 TBD가 걸려서 오프너 다 쓰고 들어갈 것 같은데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캔자스시티 승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애틀레틱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펜에서 영입한 이제 호세 수아레즈도 부상으로 빠져버리고, 지금 뭐 스테르너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펜 부상도 뎁스가 좀 많이 심각해지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이제 애틀레틱스가 타선에서 소더스트롬까지 이번에 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랭겔리어스, 소더스트롬, 그 다음에 뭐 저 누구야,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리커츠까지 해가지고 좀 다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네가 기존의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제이콥 윌슨, 맥닐 얘네 두 명 빼고는 지금 다 물갈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제 버틀러는 이제 쓰레기고 이제 미친 새끼고 먹튀죠, 먹튀. 그래서 얘는 돈 8천만 달러 받아 처먹고 당장 이제 너무 못하고 있는 시즌인 거고, 갤로프는 루키 이제 원래 데뷔 너무 화려하게 했다가 한 2년 전인가 개부진해가지고 이제 욕 많이 처먹다가 돌아와서 좀 이제 자리 지키고 있는 건데, 얘도 별로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볼테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애틀레틱스도 결국 그렇게 어제도 바이주한테 끝내기 패배 당했는데 그렇게 경기가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오픈 운영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선발에서 뭐 변화가 어떻게 또 혹시나 있을지 장담 못하다 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어필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현 주소상 캔자스 시티보다 더 심각하게 조금 투타에서 모든 밸런스가 좀 깨져버린 팀이 지금 애틀레틱스다. 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이제 시애틀의 경기인데, 뭐 이거 어제 13대 0 된 순간부터 이미 경기는 이제 UFC가 아니라 WWE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리라까지 어제 땡겨가 또 홈런을 또 시원하게 때려주면서 불펜 투수를 아끼기 위한 야수 투수 선택지에 이제 경기 학살이 돼서 배구를 해버렸어요. 셋 포지션까지 갈 뻔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22대 0이라는 놀라운 스코어로 미러키가 대승을 해버렸고, 뭐 크리스찬 레디치의 3런 홈런부터 이제 저 해밀턴도 홈런 때리고 진짜 그냥 화려한 경기를 또 펼쳤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스틴 메이와 로건 길버트가 지금 이 시애틀의 이 선발 투수들 중에서는 나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커비도 다 물론 잘하곤 하지만 성적에 기복이 없는 것 같아요. 브라이언 누는 원정부진도 있고 물론 최근에 반등이 다시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원정부진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커비도 기복이 있는 피칭을 했었고, 근데 길버트는 항상 6이닝 퀄리티 스타트급의 피칭을 좀 뭔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수로서 활약을 해왔던 것이 오늘도 셰틀에게 의외로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좀 부분 중에 하나지 않나 라고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때 더스틴 메이가 이제 이적하고 나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적하고 다 퀄리티 스타트 했죠, 2경기. 그래서 지금 홈런 맞았던 것이 좀 뼈아팠긴 했지만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 이어주면서 더스틴 메이가 미러키의 기운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잘 던져줄 거라 생각하면서 언더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러키의 타격 어제 친 거 보면 도저히 시애틀 승을 바라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트리거 공개하자면 오늘 경기에서 이제 시애틀 승 트리거가 해외 베팅 업체에서 나와 있다. 요거 하나만 오늘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시애틀이 이제 업체는 이름은 배365 뉴저지 지부고요. 이제 이번 시즌에 이렇게 트리거를 리버스 라인 무브먼트죠. RLM.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미 미러키성을 구매하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는 반대로 구매를 할게. 2.1배당 맛있는데 시애틀, 우리 시애틀 역배에 투자해본다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번 시즌 이런 식의 배팅 방식으로 65적 중 79번의 미적중으로 승률은 단 45%밖에 나오지 않지만 역배 구매다 보니까 수익을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가 배365 뉴저지 지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이런 트리거가 나온 시점에 미러키 승을 어제 그렇게 이겼다고 해서 접근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뭐 보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미러키 승을 보게 됩니다만 더스틴 메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보게 되긴 합니다만 뭐 트리거가 그렇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이거를 미러키 가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재고해 보시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워싱턴의 경기인데, 이제 루커 대 카발리. 진짜 오늘은 워싱턴이 해봐야 돼요. 저 어제도 워싱턴 승을 좀 예상을 했던 경기였었는데, 사실 워싱턴이 결국에 이기려면은 타선에서 좀 폭발력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컨트리에게 꽉 막힌 것 뿐만 아니라 켄트가 결국 볼즈가 내야 3루 실책들이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이게 결국 5대0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타선에서 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루커는 이 볼질이 좀 있는 유형의 지금 피칭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 커맨드 때문에 루커가 흔들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양상 속에서는 이게 카발리가 선발 투수라면 불펜 변수 당연히 리스크 안아야죠. 워싱턴 경기잖아요. 그래서 배당 높게 주잖아요. 역배잖아요. 근데 카발리도 만만하지 않죠. 카발리가 지금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8이닝 피칭을 하면서 삼진 무려 10개나 잡아내서 무실점 피칭을 했었고 노히트 경기를 했으니까 거의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 등판하면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워싱턴 역배 기회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워싱턴의 타격 데이터는 이미 어느 순간부터 텍사스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티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다음에 델런 릴, 그 다음에 저 하우즈, 루이즈,
그 다음에 제이콥 영까지 얘네들이 지금 텍사스의 타선보다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났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가 이미 여기에 CJ 에브람스만 살아나면은 폭발력이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되었지 않나 카발리라면. 저는 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역배 생각은 해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루커가 또 볼질하기 시작하면은 답도 없어요. 오늘도 최소 볼넷 제가 볼 때 3개 이상 아마 기록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휴스턴 대 LA 인저스. 제가 이거 기준점 책정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이게 그 어제도 9.5점이 주면 안 되는 경기예요. 7이닝 7K 무실점 피칭을 해버리잖아요. 1실점인가? 아무튼 클래센이 너무 잘 던졌던 경기였었고 오늘도 우레나 대 페코 이 친구도 루키입니다. 페코는 휴스턴 루키 중에서도 나름 기대치가 있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루키랑 다르게 얘는 이제 우완입니다. 우완인데 3쿼터 유형에서 나오는 피칭에 이제 디셉션이 꽤나 좋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얘는 디셉션에서 오는 그 피칭 덕분에 그 이제 타자들이 타이밍 싸움을 구속 대비 좀 더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실제 구속도 최고 98마일에 얘는 평균 이제 94에서 6마일 사이를 오가는 준수한 구속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페코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 제가 프레디 페랄타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는 익스텐션 이 나오는 길이가 이 프레디 페랄타 전성기 때가 7.1피트였었고 지금 이제 5.6피트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도 그 앞으로 나오는 끌고 오는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앞쪽으로 이제 나옵니다. 조라이언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거기에다가 조라이언은 조금 더 위에서 던지면서 더 앞에서 놓으려고 해서 릴리스 포인트가 낮아지는 건데 얘는 이제 원래 그냥 3쿼터로 나오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낮은 쪽인데 앞에서 던지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살짝 이렇게 무중력 볼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뻗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헛스윙도 잘 되고 얘는 공도 앞에서 놓으니까 본인 스스로 커맨드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실제로 펼치면서도 커맨드에서의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었습니다. 볼넷이 정말 적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오늘 LA 인저스 탈감이라면 이거 못 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웰컴 투 MLB 뭐 한 방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볼질하면서 루키라고 해가지고 얘가 볼질하면서 이번 경기에 이제 그냥 자기 것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양상의 경기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언더 봅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언더가 되기 위해서 LA 인저스도 의뢰나 나오니까 이제 필승조 운영을 좀 빡세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조이스 꼭 출전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어제도 103말 알투베 3진 잡는 거는 기가 막혔었고 뭐 페르민, 나테라 주니어 다 좋으니까 이제 오늘 필승조 운영 좀 시원하게 또 해주면은 휴스턴과 투수전 또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LA 다저스 대 콜로라도. 이거는 뭐 오늘은 오버보다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사키가 어느 정도까지 공략 당할 수 있다는 지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사키는 분명 그 노란 색깔 대빵 글러브로 바꾸고 나서 성적 반등이 명백히 나타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경기 중반에 가서 커맨드적인 이슈가 생겼던 것도 팩트죠. 근데 콜로라도가 어제도 비비는 경기가 되었고 오버게임을 해줬지만 아쉽게도 카이 프릴랜드가 선발이라는 것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즌도 프릴랜드는 다저스를 상대로 등판한 경기 모두 진짜 박살나듯이 개털려버렸고요. 커리어 통산 오타니에게만 16타수 9안타 3피 홈런 5할 6푼 3리의 피안타율, 앤디 파이스 13타수 6안타 2피 홈런, 이제 4할 6푼 1위, 그 다음에 토비 연수에 되면 15타수 5안타,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카일 터커 어제 홈런 때렸죠. 12타수 4안타 3할 3푼 3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다저스 타자들이 이 카일 플릴랜드에게 강한 모습입니다. 커리어 동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다저스 만헨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어젠 또 많이 실패했죠. 오늘은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저스가 뭐 최근에 자투 상대 타격도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점수 효율이 좀 떨어졌던 건 맞는데 타격이 안 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쿠어스필드 오타니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서 득점점 좀 해주면은 사사키가 지키며 마인을 좀 해주지 않을까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들 구독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주시면은 같이 열심히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또 만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